주변에 환경 독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독소들을 음식을 통해서 먹고 또 물을 통해서 마시고 공기를 통해서 들이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세제나 그다음에 개인 청결용 제품들, 화장품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몸으로 이런 환경 독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독소들이 우리 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자분들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보고 또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탄고지방 식이요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사실은 총론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은 염증과 건강이라고 되어져 있지만은 주로 만성염증을 가지고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만성염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번에 제가 얘기하려면 주로 식품에 관계해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중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축산물을 많이 먹게 되고 축산물을 많이 먹는 과정 중에서 이 축산물의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 지방산 균형의 중요성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메가 지방산의 균형이 잘 되어져 있는 축산물을 먹어야만이 장내 미생물들이 요새 최근에 우리가 장을 갖다가 제2의 뇌라고 그러죠. 제2의 뇌. 그러니까 옛날에는 뇌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뇌가 우리 모든 몸에 조절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장이고 이 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분비되어지는 호르몬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거기에 이거와 같이 살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거의 100조 이상이 되어지는 미생물이 있고 종류로 따져도 한 500 내지 1000종 가까이 되어지는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저탄고지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오메가 지방산 균형이 왜 중요하고 이것이 잘 균형돼야지 장내 미생물들이 균총이 잘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건강에 유익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유산균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장내 유익한 균들이 많이 우점되어지고 그 대신에 이제 몸에 안 좋은 클로스트리딩이나 이콜라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저하되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 장내 미생물이 잘 정상적인 균총을 가져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그것이 만성염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론의 부분에서는 LCHF 여기에 이제 ACHF를 처음으로 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차례 경험하신 분도 있고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서론 부분에서 LCHF에 대해서 슬라이드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오메가 지방산의 균형이 왜 중요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서론 부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염증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일입니다.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 우리가 만성적으로 가게 되면 만성염증이 되어져서 건강에 나빠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것도 만성염증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염증이 항상 우리 몸속에서는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하면서 되어질 텐데 이것이 잘못되어지게 되면 이제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조절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있는 교수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학술적으로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키포인트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해주면서 조절 기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는 것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록으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시그널 패스웨이들이 좀 나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 장내 미생물이 만성염증과 어떤 관계 또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오메가 지방산이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 그래서 되어지고 그런 것에 연구 사례 제가 시간이 30초한테 주어진 게 30분이기 때문에 연구 사례는 뒤에 제가 부록으로 해서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실에 관련 토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산업화가 되어졌는지를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록 1에는 여기 바로 항상성 조절 기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지고 부록 2에는 오메가 지방산 균형에 관련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부록 자료는 그냥 자료로 여러분 하시는 걸로 하고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아주 나쁜 걸 다시 얘기하자면 비만이나 수면관, 암이나 당뇨나 뭐 이런 심혈관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분비학을 서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르몬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5년 전에 EBS에서 EBS 교육방송이죠. 어린이들을 위한 그 교육방에서 우유를 먹게 되면은 골다공증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뭐 뼈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러면서 아주 나쁜 쪽으로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사실은 우리 축산 분야의 축협이나 농협이나 또는 이런 생산자 단체들이 사실은 이런 걸 주도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오지랖이 넓은 제가 할 수 없이 축산 발화익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일로 하는 것에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LCHF 협회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의사 선생님들 또 약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배워준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소비자 단체 우리 김연아 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단체들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2번 우리 LCHF 회원들과 그런 공동 심포지움을 하고 또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는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역을 돌면서 그래서 4월 달에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5월 달에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6월 달에는 우리가 천안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그런 프론티어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교육과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빵 위주로 해가지고 탄수화물 위주로 되어져 있던 이런 것을 보시면 축산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치즈나 이런 것들 계란 같은 이렇게 시기가 가야 된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존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것처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그래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2000년대부터 벌써 미국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시작되어졌거든요. 그 전에도 물론 연구 논문들이 일부 발표되어지긴 했지만 2000년대에서부터 전후로 2015년은 콜레스테롤 지방이 별 문제 아니다.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해 주겠지만 많이 이거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좀 프론티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바로 저탄고지 식단, LCHF 식단과 질병과의 문제는 제가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차, 2차 공동 보시면은 체중 비만 예방 쪽에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때는 당뇨병을 했습니다. 4차 때는 암을 했고 이번에 이제 5번째는 만성염증 감소시키고 그 중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게 제가 얘기했던 순환기 질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우리 송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특히 여기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식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LCF 고지방 식품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 됐던 유제품이 됐던 달걀이 됐던 또 식물성 지방이 됐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고품질 지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물을 제가 지난번에 강조할 때는 우리 축산 분야에서 축산물의 오염원들이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탄고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쪽을 좀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고품질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우리가 염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고품질의 지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오염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오메가의 균형을 맞추는 포커스를 맞춰서 오메가 3 대 오메가 6의 지방의 균형을 맞춤으로 해서 해야지 저탄고지가 제대로 된 저탄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탄고지 하는데 바로 오메가 지방산이 중요한데 바로 오메가 3 대 오메가 6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오메가 3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옥수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단보당 생산량이 가장 에너지가로 했을 때 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산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옥수수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옥수수를 많이 먹으니까 오메가 6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메가3가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축산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오메가 이 균형 연구소를 중국에다가는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축산 분야에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여기 우리 김영남 국장님 특히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바로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퇴임할 때까지만 참고 있겠다는데 오늘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연구소는 이제 그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많고 오메가3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오메가6는 바로 염증을 유발시켜주는 물질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생체 내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외부로부터 먹어야 되거든요. 먹었을 때 얘네들이 대사하는 과정은 공통되어지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먹이게 되면 이쪽 것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균형을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결과는 1대1 내지 1대4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1대10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양학자들 중에서는 오메가6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1대4인대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떻든 이 균형이 맞아야지 염증 반응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오메가 지방산을 먹였을 때 왜 그러면 그것이 사람 건강, 가축의 건강에 중요한가? 바로 장내 미생물에 있잖아요. 우리 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종, 1000종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고 숫자로 하면 뭐 100조 이상의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호스트와 우리 인간 또는 동물과 장에 있는 미생물과는 상호 관계를 통해서 건강하게 서로 대어져야만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설탕 많은 거 이런 거 먹게 되면 정크 많아지죠. 이콜라이를 클로스트리드 많아지죠. 그런데 이걸 LCHF를 통해 가지고 우리 했을 때 장내 미생물에 이제 그런 유익균들, 유산균들 통해 이피도 박테리아 잘 우점돼가지고 건강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우리가 LCHF에서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려고 할 때 LCHF에 바로 오메가 지방산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 균총이 장내 미생물이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장내 미생물 균총이 좋습니다. 애들이. 근데 저같이 이제 뭐 65세 넘고 장내 미생물이 나쁘지. 노화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서 장내 미생물을 적절하게 잘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먹는 거에 따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먹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하면서 오메가 균형이 잘 맞춰진 걸로 해야만이 장내 미생물을 통해 가지고 만성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서론 부분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만성염증은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먹는군의 감염, 이물질의 감염, 스트레스, 자가면역 여러 가지 또 특히 잘못된 식습관,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것, 그다음에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 이런 것들이 다 만성염증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제 포커스는 저탄고지 식단을 통하는데 여기에 오메가 지방산 균형을 잘 맞춰줌으로써 이것이 장내 미생물 균총을 적절하게 잘 유지해주고 그것이 생체 내에 호르몬계 면역계에 영향을 줘가지고 만성염증을 억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관계해가지고 저탄고지식을 사는 것이고 제가 다음번에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면역계와 호르몬과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다음 모임 때. 자,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생물 감염이나 외부 유해 자극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전. 염증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염증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세포의 손상을 억제시켜주고 상처 부분에 연습해서된 세포들을 제거시켜주고 조직 재생 목적으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만성으로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면역세포가 됐던 여러 가지 이런 생물학적 중간체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염증의 초기 단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인듀서가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됐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탄수화물, 아주 고도의 탄수화물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티슈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기 있는 면역세포들이 관여해가지고 이와 같은 특정 사이토카인을 내는데 이것이 염증 반응을 유도시키는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집니다. 또 지방에 관계되어진다.
에이코사노이드. 그래서 티슈를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해야만이 우리가 만성염증으로 가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염증의 종류에는 보시는 것 같이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을 나눌 수가 있는데, 급성염증은 어떤 미생물이 또는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 가지고 조직이 세포가 조직이 손상되어졌을 때 빨리 즉시 바로 며칠 사이에 이 같은 물질들이 관여해가지고 면역세포 관련된 물질이 만들어가지고 그 들어온 물질을 우리가 제거시키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완화가 되겠죠. 근데 이것이 증상이 완화돼서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낭종이 세거나 만성염증으로 갈 수 있게 되게 되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혈병이 천천히 일어나고 몇 개월 또는 1년 이상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이 만성염증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서 배우시면 여러 가지 세포들이 과정하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관여하게 되는데, 어떻든 제일 중요한 것이 성인병으로 가지 않게 합니다. 만성염증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해서 만성염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만성염증을 조절할 수 있겠다. 오늘 포커스는 이제 다음 연사 선생님들부터는 주로 아토피를 가지고 하지만 각 질병은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염증에 관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보자. 그래서 만성염증에는 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거의 성인병에 관계되는 오늘 공부하려고는 아토피스, 기병, 당뇨, 암, 심혈관계질환, 심장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만들게 되면 거의 관계되는 성인병들이 다 유발되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송 회장님께서 음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로 이제 아토피의 명확한. 그러면 우리 생체 내에서 또는 동물 마찬가지죠. 동물이나 우리 사람을 포함한 생체 내에서 염증의 항상성, 호메오스테시스는, 호메오스테시스라는 개념은 우리 몸을 항상 외부의 환경이 변화되어졌다 해도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염증 반응이 처음에 어떤 물질이 바이러스가 됐던 박테리아가 됐던 들어오게 되면 염증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이 onset inflammation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염증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렇게 해가 염증 상태가 되어준 후에 일정 시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염증 해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항상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외부에서 어떤 박테리아가 들어왔던 바이러스가 들어왔던, 그래서 그 결과로 손상 조직을 재생시켜주고 그 다음에 염증을 해소하고, 그래서 항상성이 유지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정품 음식을 먹고 해서 이것이 이제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화학적인 개념이 자세한 개념들이 있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약하기로 하고 자료로 대체하려고 주로 다 해놨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염증의 시작 단계. 여기 대식세포, 마크로파지라는 면역법 단계. 얘네들이 먼저 얘네들이 컨트롤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경찰들이 이렇게 댕기다가 범인을 잡아내듯이 어떤 이물질이 들어왔거나 어떤 걸 들어오게 되면 내식세포, 마크로파지라는 것이 인걸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면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여기 전염증성, 염증을 유발시켜주는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 같은 걸 생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일어난 것이 이 배식세포가 어떤 것이냐, 유트로필. 우리 백혈구에는 세 종류의 산을 좋아하는 것, 염기를 좋아하는 것, 또 중성을 좋아하는 것. 바로 여기는 이제 호중구 세포, 뉴트로필이라고 해가지고 중성을 좋아하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관여해서 이 염증 반응이 쫙 염증 상태를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딱 해서 그 들어온 병원군을 우리가 하게 되면 열을 나게 해가지고 염증을 통해서 열을 나게 해가지고 한 후에는 바로 이 호중구 세포를 사멸시켜 없애지는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염증 해소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됐었을 때 만성염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사멸되어지면서 그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하게. 그래서 조직의 항상성이 재구축되어지고 이 호중구 세포가 제거되어지고 배식세포가 항염증 쪽으로 촉진시켜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염증의 기본적인 원인인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만성염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과정들은 제가 프로그 1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도록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염증을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데 이 염증이 이제 염증 해소를 제대로 해줘야만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잘 안 되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염증 가는 이후의 현상.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이 항염이 발행이 증가해가지고 염증 해소가 잘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래서 염증 해소의 작용 비작입니다. 작용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이나 지질 대사체가 관여해가지고 이런 사이토카인 특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항염증 사이토카인이 관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몸을 호메오스테시스 쪽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단백질 사이토카인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 대사체들이 관여.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에이코사노이드, 이게 아라키도닉 액시드라고 그래가지고 탄소가 20개짜리 요거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런 물질들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잘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한. 단백질도 거기서 먹고 지방도 먹고 해서 이것을 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염증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시 얘기하자면 이와 같이 만성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리졸루션, 호메오스테시스로 가게 해가지고 우리 몸이 항상 잘 건강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요. 거기에 가장 큰 주범이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먹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탄수화물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설탕 같은 거, 다당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었을 때는 바로 크로닉 만성 염증.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질병, 동맥경, 다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는 바로 아토피도 여기에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지 만성 염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만성 염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탄고지를 해야 되겠다. 플러스 그 저탄고지의 식품들은 다른 전에 얘기했듯이 오메가 균형. 또 앞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주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 가지고 가축의 건강을 좋게 해주고 그 내어진 축산물이 사람이 먹음으로써 사람의 건강에도 좋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염증이 일어나는 데는 장내 미생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500 내지 1000종 이상의 장내 미생물이 있고 거기에 100조 숫자로 얘기하면 100조 이상의 상당히 미생물. 얘네들이 우리 건강을 잘 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술을 먹거나 뭐 해가지고 장에 뭐가 되고 설사가 일어나고 했을 때는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줘서 장내 미생물 중에 아까 500 내지 1000종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유익종들이 있고 우리 몸을 해롭게 해주는 그런 것을 깨버리는 거죠. 깨가지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을 하게 되면 정상 장내물 유성 요청이 나와요. 즉 너의 유산균 유익균들이 많이. 여러분들 장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 아주 나쁜 사람들과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장내 미생물에서 유산균의 비율이 5배, 어떤 건 10배까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클로스트링 미생물이나 이콜라이 같은 거 또 나쁜 쪽에는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탄고지를 제대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 장내 미생균층이 좋아져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배리어 펑션, 소화기 내에 장벽의 배리어 펑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건강해야만이 영양적으로 중요한 것을 흡수하게 되고 병원균 같은 건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이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것이 증진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셔체인 패티 액시드라는 아주 짧은 고리의 지방산, 아세틱, 프로페닌, 글루트린 같은 이런 미생물들이 많이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AMP를 분비하게 그래서 엔티마이크로브 팩토리. 그래서 항생제의 대체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병원군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갖다가 죽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분비되어져서 병원군의 플로라이션을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저탄고지 식단을 제대로 하고 이것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적절하게 잘 유지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장내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바로 이런 세포벽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발휘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기자리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보실 필요 없고 이런 장내 특정 미생물, 장내 특정 체인 같은 뷰티를 대량 생산하는 얘네들이 바로 장의 면역 시스템을 진작시켜줍니다. 면역 시스템을 진작시켜줘서 이런 대사산물, 셔체민, 아예신 이런 물질들이 면역 반응을
특히 우리 호확인의 면역은 다 전망 면역. 호확인의 면역들은 다 전망 면역이에요. 이걸 잘 조절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탄고지 식단을 제대로 된 저탄고지 식단을 했을 때는 바로 이런 것들이 망상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을 예방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시는 바로 이 물질들이 T세포. 여러분들 우리 생체 내에는 어떤 병원군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잡아먹는 병들이 인네이트 이뮤 시스템.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시스템. 또 싸워서 이기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게 되면 그 다음에 T셀과 B셀이라는 거. T셀은 바로 사이토 T셀이라는 걸 해가지고 잡아먹는 세포 병원군을. 또 B셀은 플라즈마라는 플라즈마 셀로 해가지고 엔티바디를 만들어 항체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장내 아까 얘기했듯이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 균층이 좋아지고 그것이 좋아지니까 이런 합병 세포가 분할을 촉진되어지고 그래서 T 세포의 증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B 세포까지 바로 얘기했듯이 엔티바디를 어떤 병군에는 엔티바디를 이뮤노글로불린 그러니까 T 셀도 자극해주고 B 셀도 자극. 그래서 장내 뮤코사셀에 있는 면역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먹는 LCHF 식단을 제대로 된 LCHF 식단을 먹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B셀과 T셀이 바로 무엇 때문에 셔체인 패티 엑시드에 의해 가지고 생성되어진 그런 물질들이 그런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T셀과 B셀이 그렇게 하게 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염증을 유발시켜주는 사이토카인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럼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상성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건 다 모르시더라도 LCHF 식단을 제대로 된 오메가 균형을 보내주면서 장내 균형을 잘 유지하고 그 장내 균형을 소화기에 있는 면역 시스템, T셀이나 B셀이 정상적으로 병원군이 들어왔을 때라도 언제든지 그걸 갖다 파괴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지방 식단을 했었을 때 장내 미생물 고지방 식단을 했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연구 내용은 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결국 고지를 했었을 때 총이 변화되어지고 당뇨병을 완화시키고 그래서 LCHF를 통해 가지고 당뇨병을 완화시키고 저희 오늘 바쁘셔서 못 오신 저희들 선배님들 당뇨병으로 20년 이상 고생하는 당뇨약을 계속 당뇨병으로 20년 이상 근데 어느 날 당뇨약을 계속 오셔가지고 자기가 당뇨가 어느 날 오셔가지고 자기가 바로 원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체험하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아직 그런 거에 관심 저기 한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뇨 미생물과 당뇨병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국 셔체인 패티 엑시드들이 많이 만들어요. 이런 것이 여기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세포의 뇌에서 식욕을 억제시키고 제2형 당뇨병의 영향을 조절하고 여러 가지 또 제1형 당뇨병도 또 좋은 자, 저는 이제 노화가 되어진 죠 여기 선배님들 저보다 더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그래서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화라는 것은 장내 미생물 조성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저탄고지 하면서 지방산이 잘 만들고 특별히 프로바이오틱을 잘 해주게 되면 그래서 노화에 따른 장내물 생태계 변화는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걸 어떻게 리타데이션 느리게 해주느냐. 거기에는 항노화에서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도 두 학생이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는데 바로 항노화를 이루고 그래서 그런 프로바이오틱을 가지고 하는 이런. 자 여기서부터는 다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오메가 지방산이 매우 중요하고 그 오메가 지방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불포화. 우리가 트랜스 지방은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쩡크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었을 때 추산물을 가지고 그래서 이걸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요리 방법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산, 닭가 불포화. 오늘 제가 얘기를 못 받아. 닭가 오메가 3와 오메가 6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메가 3는 메틸기 여기 CH3라고 되어 있죠. 여기로부터 1번, 2번, 3번에 더블 본드가 있을 때는 오메가 3 지방산.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 6 지방산 요로부터 여섯 번째 더블 본드. 이 오메가 3 지방산은 인플라메이션은 만성염증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우리가 옥수수 위주로 하다 보면 적습니다. 축산물 속에 적습니다. 여러분들도 옥수수 같은 거 저는 옥수수 같은 거 가서 어디 가서 뷔페 식당 가서 옥수수 먹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부족한 오메가 3인데 거기다 또 옥수수 부작용이 바로 오메가 3 지방산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종류의 것들 그래서 세 번째 보기에 이거 부족한 자 그런데 오메가 6 지방산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메틸 지방산 여섯 번째에 가서 더블 본드 그런 그래서 이런 지방산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점을 약해죠. 인플라메이션을 자꾸 유도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그래서 그런 대사 과정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걸 잘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기울이 균형이 좋을 때는 1대4 기울이 균형이 좋을 때는 어떤 사람은 1대4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데 균형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메가 6 지방산이 많은 그런 다이어트를 되도록이면 적게 축산해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축산 분야 사람들을 주로 얘기해요. 옥수수를 적게 하면서 오메가 6가 많이 축적되지 않죠. 오메가 3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저것에 균형되어진 축산물을 먹던가 그것이 너무 비싸서 못 먹을 때는 오메가 3를 오늘 아마 마지막 디스커션 파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거 서로 어떤 게 좋냐 뭐 토론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든 이와 같이 오메가 지방산이 여러 가지로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제가 외국 논문을 가지고 정리하는 그걸 하시도록.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다 쓰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걸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오메가 3 지방산 여러 가지 오메가 3 지방산 산업까지 넣어져가지고 그리고 또 CLA 컨주게이트 리놀레이크 엑시드라는 CLA와 관계되고 그리고 그런 걸 아예 분비하는 그런 사이토칸을 분비하는 미생물 그것을 가지고 S 대열이라는 회사. 오늘 서울대학이 지분이 50%를 가지고 SPC가 서울대학이 지분이 50%를 빵도 만들고 우유도 만들고 또 계란도 마찬가지. 빵도 만들고 우유도 만들고. 그래서 결론 보면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하여간 기억할 것은 LCHF를 제대로 된 LCHF 해야지 엉성한 LCHF를 제대로 된 LCHF 해야지 엉성한 LCHF 제대로 되어지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시는 그래서 총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